조선 중기, 경상도 남쪽 끝자락에 자리한 화전마을은 이름처럼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모든 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민준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지혜롭고 마음이 따뜻하여 마을의 크고 작은 분쟁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장터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우직한 사냥꾼 강태호와 마을에서 가장 큰 푸줏간을 운영하는 조만덕 사이에 시비가 붙은 것이지요. 강태호는 제사상에 올릴 좋은 부위의 돼지고기를 사러 갔지만 조만덕이 잔꾀를 부려 기름기 많은 부위를 좋은 살코기인 척 속여 팔려 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하는 짓니요, 조서방. 사람 눈을 뭘로 보고 이런 고기를 내미는 게요. 강태호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뭘 그리 까탈스럽게 구시오, 강서방. 고기가 거기서 거기지. 좋은 말로 할 때 그냥 가져가시오. 조만덕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의 언성은 금세 높아졌고 소식을 들은 민준서 노인이 한 걸음에 달려와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자자, 두 사람 다 진정하시오. 이웃 사촌끼리 이런 일로 얼굴 붉힐 필요 있겠소. 민 노인은 양측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는 현명하게 중재했습니다. 조서방은 강서방에게 정직하게 가장 좋은 고기로 다시 썰어주고 강서방은 조서방의 작은 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주는 것이 어떻겠소. 민 노인의 지혜로운 말에 두 사람은 멋쩍게 머리를 극적이며 서로에게 사과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내일 저녁 강서방네 집에서 막걸리 한잔하며 묵은 감정을 완전히 털어버리는 게 어떻겠소.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요, 어르신. 저도 좋습니다. 제가 맛있는 안주를 푸짐하게 준비해가지요. 다음 날 저녁, 조만덕은 약속대로 자신이 직접 만든 족발과 수육을 바구니 가득 담아 민 노인과 함께 강태호의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 노인에게 갑자기 이웃마을에서 급한 볼일이 생겨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조서방, 정말 미안하게 됐네. 오늘은 두 사람끼리 좋은 시간을 보내게. 내 마음은 함께하겠네. 조만덕은 아쉬웠지만 혼자서 강태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태호는 이미 마당을 깨끗이 쓸고 상을 차려놓은 채 그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시오, 조서방. 민 어르신은 어디 계시오? 급한 일이 생겨 못 오신다더군. 오늘은 우리 둘이서 오붓하게 한잔합시다. 어제까지만 해도 으르렁대던 두 사람이었지만 술잔이 몇 순배 돌자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 냇가에서 가재를 잡던 추억, 첫사랑에 가슴앓이 했던 풋풋한 기억, 그리고 각자의 삶의 애환을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조만덕은 평소보다 과음하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혀가 꼬부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일어나야겠소? 집사람이 기다릴 테니? 조만덕이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오늘 정말 즐거웠네. 강태호는 다정하게 그를 문 밖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만덕이 집으로 돌아간 그 시각, 그의 집에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조만덕의 아내 연하는 화전마을 제1의 미인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맑은 사슴 같은 눈망울에 백옥 같은 피부, 웃을 때마다 쏙 들어가는 보조개는 무사내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남편 조만덕이 아닌 다른 사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첫사랑은 같은 마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한서진이었습니다. 한서진은 허울 좋은 양반 가문 출신이었으나 글 공부보다는 주색 잡기에 능한 한량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에 빠져 미래를 약속했지만 연화의 아버지는 가난한 한서진과의 결혼을 결사반대했습니다. 그때 마침 성실하고 부유한 조만덕이 거액의 예물을 들고 청혼해 왔고 연화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 이겨 눈물을 머금고 조만덕과 혼인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에도 연화는 한서진을 잊지 못하고 남편의 눈을 피해 마을 뒤 느티나무 아래에서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는다는 것을 안 연화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몰래 한서진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연화, 정말 보고 싶었어. 한서진이 연화의 손을 애틋하게 잡았습니다. 저도요, 서방님.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누가 볼까 두렵습니다. 두 사람이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풀고 있을 바로 그때 대문 밖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서방님이 벌써 오셨나 봐요. 어서 이리 숨으세요. 연화는 새하얗게 질려 한서진을 방 한구석의 커다란 장롱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술에 취한 조만덕이 혀 꼬부라진 소리를 내며 방으로 들어와 그대로 침상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장롱 문을 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조용히 나오세요. 남편은 깊이 잠들었어요. 장롱에서 나온 한서진은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는 생각에 오히려 대담해졌습니다. 그는 연화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놀란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깍 하는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술에 취해 잠들었던 조만덕이 벌떡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내와 껴안고 있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내 이놈들. 이게 무슨 짓이냐? 배신감에 눈이 뒤집힌 조만덕은 곁에 있던 커다란 가위를 집어들고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하지만 이성을 잃은 조만덕은 분노에 찬 황소처럼 달려들다가 그만 술기운에 발이 꼬여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으악 하는 비명과 함께 그가 들고 있던 날카로운 가위가 그의 가슴팍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조만덕은 짧은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숨을 거두었고 방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연화와 한서진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습니다. 어떡하죠? 우리가 사람을 죽였어요. 정신 차려, 연화.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해. 두 사람은 범죄를 은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밤이 깊은 틈을 타 침상을 드러내고 그 밑바닥에 구덩이를 파 조만덕의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는 어젯밤 조만덕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강태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화는 일부러 머리를 풀어헤치고 강태호의 집으로 달려가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강 서방님. 우리 서방님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어젯밤에 서방님과 술을 마시고 온 뒤로 보이지 않아요. 혹시 서방님이 우리 남편에게 무슨 짓을 한 건 아니시죠? 이소란의 마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며칠 전 두 사람이 싸웠던 일을 기억해내며 강태호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결국 관아에까지 알려졌고 현감은 즉시 강태호를 잡아들이라 명했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강태호는 현감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사또. 억울합니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은 호통을 치며 그에게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 강태호는 결국 하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조서방을 해치고 마을 앞 연못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포졸들이 연못을 수색하자 정말로 신원미상의 시체 한 구가 떠올랐습니다. 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시신이었지만 연화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신의 남편이 맞다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맞아요. 우리 서방님이 맞아요. 흑흑. 결국 강태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민준서 노인은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고작 작은 말다툼으로 사람을 죽일 강태호가 아닌데, 그리고 연못에서 나온 시체는
건장한 조만덕에 비해 너무 왜소했어. 그러던 중 민 노인은 이웃 마을에서 한 달 전쯤 노인 한 분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연못의 시체가 그 실종된 노인이며 연화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 노인은 밤낮으로 연화의 집 주변을 맴돌며 그녀의 행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밤마다 연화의 집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근처에서는 역한 시체 썩는 냄새가 풍겨나왔습니다. 어느 날 밤, 민 노인은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연화의 집에서 남녀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계집아. 자꾸 징징거릴 테냐? 찰싹하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 노인이 조심스럽게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보자 한서진이 연화를 마구 때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그만해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조 서방을 해치고 시체를 숨겼는데 침상 밑에 아직도 그대로 있잖아요. 연화가 울부짖으며 내뱉은 말에 민 노인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민 노인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 현감에게 자신이 보고 들은 모든 것을 고했습니다. 사또, 이 사건의 진범은 강태호가 아니라 연화와 한서진입니다. 진짜 조만덕의 시신은 연화의 집 침상 밑에 있습니다. 현감은 반신반의했지만 민 노인의 확신에 찬 태도에 결국 포졸들을 보내 연화의 집을 수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침상을 드러내고 땅을 파헤치자 끔찍하게 부패한 조만덕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 연화와 한서진은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고 자신들의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현감은 판결을 다시 내렸습니다. 연화와 한서진은 살인과 시신 유기, 무고의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고 강태호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강태호는 민 노인을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어르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꼼짝없이 저 세상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는 법이지. 이 사건을 통해 화전마을 사람들은 진실의 힘과 정의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민준서 노인의 지혜와 용기에 깊이 감탄하며 그를 더욱 존경하고 따라